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다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 낀 웨딩 가격이죠.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한 푼 한 푼이 아쉬워지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아쉬워지고 욕심도 내려놔야 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축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남자건 여자건 성별이 상관없어요. 돈 많이 저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려고 주변에서 보이는 시선이나 인터넷 세상이나 막 SNS 세상 보면 엄청 화려하게 하고 남들 하는 만큼 이 정도는 해야 되구나 해서 주변 시선 때문에 하나 둘 추가하게 되고 하나 둘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혼을 다 끝나고 보면은 사실 무소용이에요. 그냥 필요 없었던 것도 다 하게 됐던 거야. 근데 남들 따라하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내가 다 끝나고 보니까 현금이 영원히 돼버리는 순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현금 다 써버린 거죠. 이게 욕심을 내려놓으면 괜찮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여자들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결혼이 단가가 비싸지는 건 사실이에요. 쓸데없는 것도 다 하게 돼.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제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고, 내 수준은 이 정도다 하면 타협도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고, 여자들은 너가 돈 없어서 못한다 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둘 다 열심히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포기할 것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남들 따를 필요는 없어요, 결혼에 있어서도. 근데 남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남한테 더 좋아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혼이 더 무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결혼이 더 압박감이 들고, 결혼에 돈이 많아야지만 하는 것 같고, 수준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이제 결혼 시장을 보면은 거품이 많이 껴있어요. 이것도 내야 된다고? 저것도 내야 된다고? 이게 왜 돈을 더 추가해야 되지? 그런 쓸데없는 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품 낀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식대입니다. 서울은 지금 식대가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6, 7, 8 이렇게 견적이 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예전에는 5, 6만 원이면 밥 먹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 친구가 코로나 때 결혼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5만 원, 6만 원대 했는데 해서 그런 친구도 있는데, 지금 5, 6만 원대 하려면 지방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면 5, 6만 원대도 가능한 부분인데, 요즘 무슨 축의금론 해가지고 축의금 얼마 내야 된다, 뭐 초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예전에 비해 이제 하객 수도 많이 줄어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객 수가 줄어들수록 이게 식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혼식장은 그러니까 남는 장사 하려고 식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수록 식대가 적어지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친구 때는 이제 6만 원에 끊어서 그 당시엔 했었고, 요즘에 또 스몰 웨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스몰 웨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대관료는 공짜여도 출장 뷔페다, 아니면 결혼식에 있어서 사회자나 직원도 필요하겠죠. 동선 뭐 안내하는 사람 같은 거, 그런 것도 인건비 생각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또 되게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 식대 장난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드레스입니다. 사실 남성분들이 보기에는 드레스가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왜 이게 비싼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상가에서 파는 흰색 티셔츠 9,900원이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되게 유명한 쇼핑몰 있잖아요. 무신사라든지 다양한 이제 유명 쇼핑몰에서 사게 됐을 때 흰색 티셔츠인데 3만 원, 4만 원대야. 우리 남성분들도 보면 티셔츠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게 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다르겠어요? 재질 차이, 퀄리티 차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같이 보는 그 똑같은 드레스여도
뭐 원단 차이가 될 수도 있고 퀄리티 차이, 그리고 브랜드명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드레스 한 번 입는데 10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게 다 퀄리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드레스를 입어서 비싼 걸 입잖아요. 근데 그 비싼 걸 입어도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인 게 하객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비싼 드레스야,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밥이 맛있다, 주차가 편하다, 대중교통 좋다, 식장 깔끔하다, 뭐 이런 거지. 사실 우리 신부가 비싼 드레스 입었대,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신부 입장에서는 자기 만족이라서 이 드레스를 타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를 끊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드레스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는 밖에 정원이 되어 있는 데는 100만 원부터 넘어가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정원이 없는 이제 좀 평범한 데는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차이예요. 정원이 있으면 사진도 더 이쁘게 나오죠. 하지만 정원이 없고 평범한 스튜디오는 갖춰진 게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소품을 갖고 가야 돼요. 뭐 케이크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뭐 꽃잎이라든지 버블건이라든지 이런 사복 같은 것도 챙겨와서 그런 컨셉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이미 갖춰진 데는 챙겨갈 게 별로 없어져요. 다양한 구도의 씬 같은 것도 다양하게 찍어볼 수 있는데 자연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내에서만 촬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 비용의 차이도 달라지고, 작가분도 우리 유명한 데서 하면 또 작가분들 비싸지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퀄리티 차이, 많이 찍어본 솜씨가 이쁘게 잘 찍겠죠? 그리고 보정의 기술도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그 천차만별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메이크업입니다. 업체일수록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도 가더라고요. 메이크업은 돈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메이크업은 이것도 자기 만족이거든요. 뭐 비싼 메이크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연예인처럼 막 엄청 예뻐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웜톤이냐, 내가 쿨톤이냐 정도만 알아도 나한테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같은 거 보다 보면 알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메이크업 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데서 나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미용실 갈 때도 나한테 맞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싼 거 메이크업 한다고 해서 우리 하객들이 저 신부 비싼 메이크업 했대, 그것도 아니거든요. 비싼 메이크업 한다 그래서 사진에 더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나한테 어울리고 장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메이크업 선생님을 저렴하게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부케입니다. 이게 플래너로 되어 있으면 플래너가 부케를 줘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이게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케도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케를 구매하려면 꽃집에서 20만 원 이상 받는데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도 부케가 다양하게 필요하거든요. 저도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되게 싸게 했던 데가 꽃시장에서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도 꽃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찾아보세요. 저는 양재 꽃시장에서 했는데 부케 2개에다가 부토니아랑 뭐 헤어 꽃 장식까지 해가지고 9만 원 했어요. 하나에 20만 원 부케인데 되게 싸게 한 거죠. 그리고 킥 비용까지 하면은 킥 비용 한 12,000원? 13,000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시장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게 싼 데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꽃시장에서 사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꽃시장에서 요즘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이제 사장님들이 부케처럼 만들어주세요. 저는 너무 만족해서 주변 소문내고 있어요. 꽃시장에서 해, 꽃시장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오전에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촬영을 끝내고 나서 집에 꽃 들고 와서 뭐해요? 뭐 내가 어디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쁜 꽃 장식용으로. 저도 이제 쓸 필요가 없어서 당근마켓에다가 부케 팝니다 해서 3만 원에 2개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 당장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꽃 산다고 오셔가지고 3만 원에 또 팔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6만 원에 어쨌든 산 거죠. 2개 해가지고. 얼마나 싸게 사서 굳이 꽃집에 가서 20만 원 내고 사지 말자.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섯 번째는 양복입니다. 제 신랑이 양복을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복 입는 직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복을 구매를 해야 되나? 그냥 빌릴까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양복은 장례식이던 어디 중요한 날에 가건 꼭 필요하잖아요. 하나쯤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스튜디오 촬영 갈 때 두 벌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대여로다가. 근데 대여 하나 하는데 30만 원 달래요. 그러니까 대여 두 개면 60만 원인 거예요. 60만 원 하면은 너무 돈이 아까우니까 구매를 하면 대여 두 개를 무료로 해준대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구매를 해도 그 4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40만 원 안에 양말도 주고 넥타이도 주고 정장 구두까지 해가지고 포함된 가격이더라고요. 괜찮네. 차라리 두 개 60만 원 내서 빌릴 바에 사면은 무료로 대여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구매한 것도 있는데, 사실 필요 없으신 분들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안 사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대여하는 비용에 비해 차라리 하나 맞추면 대여 공짜로 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도 양복을 입으셔야 되잖아요. 양복 안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부모님 것까지 무료로 해서 총 3벌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7번째는요. 본식 스냅입니다. 이게 결혼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들은 잘 몰라요. 저도 몰랐거든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비용 내면 본식까지 같이 해주는 거 아닌가 했는데 본식 스냅 따로, 스튜디오 촬영 비용 따로래요.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내는지 몰랐어요. 그냥 한 번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본식도 본식 촬영 스튜디오 분 부르실 때 저렴하면 50만 원에서 비싸면 30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저희 언니들도 뭐 DVD? 이런 거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래도 사진은 있어야겠다. 가족 사진 같은 거 원판 찍어주거든요. 단체 가족 사진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나. 언니들도 다 찍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7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사실 뭐 필요 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가족 사진이니까 필요해서 이제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초보이시면 착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300만 원 너무 비싸요. 100만 원 아래로 좀 끊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헬퍼 비용이랑 얼리 스타트 비용입니다. 이게 추가금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촬영을 안 했어요. 한남동에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 건너는 것만 해도 5만 원이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헬퍼 이모님을 태우고 가는데도 헬퍼 이모님이 강 건넜다고 5만 원이 추가돼요. 그리고 강남에서 결혼식을 안 하면 출장 비용이 따로 발생되고 거기서 또 5만 원이 추가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오전에 촬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일찍 메이크업을 받는다고 해서 얼리 스타트 비용이라고 해서 8시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5만 원이 또 추가되고, 촬영하다가 헤어 선생님 또 1시간 추가된다고 5만 원이 추가되고, 이게 추가 비용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비용들이 많은데 돈벌이인 거죠. 웨딩 업계에 거품이 씌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겠지만, 그래서 좀 황당한 비용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해도 될 것,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안 해도 된다는 것들은 아이폰 스냅, 웨딩 반지, 프로포즈 선물, 예단 예물입니다. 아이폰 스냅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본식 작가님이 와서 사진을 다 찍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본식 작가님이랑 아이폰 스냅이랑 동선이 똑같아요. 아이폰 스냅의 사실 장점은 빨리 그 당일에 받는다는 거, 그리고 사진이 아이폰스럽게 이쁘게 나온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활용도는 사실 인스타에 올리는 거, 아니면 휴대폰 배경화면, 아니면 카톡 사진 배경화면밖에 없는 것 같아요. DSLR 대포 카메라로 이제 본식 사진 작가님이 찍어주시는 거는 화질의 차이가 아이폰이랑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본식 작가님이 찍어주시는 사진은 나중에 이제 받는다고 해도 그걸로다가 내가 액자를 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 스냅 사진 화질로다가 액자를 제작한다는 게 무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퀄리티 있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스냅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되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는 신청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데 이거는 자기만족입니다. 그리고 웨딩 반지는 사실 이거는 또 국룰이죠. 웨딩 반지 여기 안 끼면 이상하잖아요. 결혼했는데. 근데 저는 금은방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을 때.
근데 이제 요즘은 다 브랜드 반지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애기 낳으면은 손에 안 맞는데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는 애기 얼굴에 상처도 나고 이러니까 차라리 목걸이를 하자. 목걸이는 나이 먹어도 낄 수 있으니까, 목에 살이 퉁퉁 찌는 거 아닌 이상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걸이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포즈 선물 같은 건 이거는 서로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비싼 거 하게 되면은 집이나 가전에 있어서 몇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돈을 갖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가 여기서 조금 예단, 예물 이런 거에서 조금 아끼면 내가 갖고 싶은 가전을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집에다가 전세금이 부족하면은 거기다 좀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답은 없지만 여기서 조금 아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돈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 각자 본인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결혼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거품이 껴있어서 너무 비싸다, 이거는 맞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하나가 아쉬운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여자건 남자건 돈 많이 모으셔야 돼요. 저축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고, 사실 원인은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도 많이 모으시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긴 하지만 어쨌든 돈에 있어서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결혼이라든지 먹고 사는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원인은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저축을 많이 하자. 정답은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딩업계 너무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내년부터는 가격표를 공개한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바뀐다고 하긴 하지만 공개한다고 해도 그 거품이 금방 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돈 없으면 할 수 없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남들 따라가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다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